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습니다. 동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다 낮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 경선이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익산시장 선거는 5명의 후보로 2차례나 경선을 치르게 해 적잖은 뒷말을 남기더니 이번엔 여론조사 기간 선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관위는 익산시장 1차 경선 결과 김영배, 김대중, 김성중 후보를 2차 경선 대상자로 통과시켰습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도당의 여론조사는 시행기관을 임의로 선정해서 공모하도록 돼 있는 중앙당의 경선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앙당에 등록된 조사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거래 실적, 그다음에 민주당과 소통 능력, 업무 능력, 그다음에 선관위 제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지만 설명과 달리 이 업체는 2016년 익산시장 보궐선거 때 규정을 위반해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 능력도 논란거리입니다. 지난 14일 익산시장 경선 여론조사 도중 특정 후보를 선택했는데 다른 후보를 누른 것으로 나오는 오류가 확인돼 조사를 다시 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전체 중지를 하고 다시 정비를 해서 14일 오후부터 다시 여론조사가 들어갔다. 이런 기관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른 시도당은 대부분 공모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도당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언제 공모를 했는가? 4월 5일 날 공고를 냈습니다. 전원수 후보 측은 경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여론조사 시행 하루 전인 지난 13일 법원에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거듭 강조해왔지만 이처럼 미심쩍은 조치들이 경선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되는 날이었죠. 학생들은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등굣길을 따라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손편지가 줄지어 걸렸습니다. 학교 내 기억의 정원에는 세월호를 형상화한 크고 작은 노란 배가 놓였습니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세월호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그날의 아픔이 떠오른 듯 일부 학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학생들은 노란 종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려보내며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힘을 뭉친 것처럼 똑같이 정부들에서도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생들이 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고 있습니다. 리본에는 선배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늘에 붙이는 편지를 쓰며 그날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인 이제 리본을 달고 이제 편지를 쓰고 하면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로비에서는 작은 세월호 추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23명의 만화가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 밖에 학교별로 세월호 계기 교육과 안산 합동 분향소 방문 등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와 핫바 같은 냉장식품들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제대로 냉장 보관하지 않은 상태로 이 같은 제품을 매점에 유통해온 업체들이 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개학 뒤 무려 5만여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매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햄버거와 핫바 등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품들이 종이 상자에 담긴 채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전원을 꺼놓은 냉장시설에도 비슷한 식품들이 가득합니다. 냉장시설 내부 온도를 재봤더니 16도나 됩니다. 지금 16도, 15도 나가요. 이것은 0도씨에서 10도씨까지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 상해버려. 이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 학교 매점으로 이동하는 대리점 차량. 뒤쫓아가 보니 냉장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차량에서 냉장 식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통 과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제품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냉장인데 18도에서 이동 오롯이다 지금 저희한테 적발이 됐어요.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3곳. 이들이 전북의 33개 학교 매점에 납품한 냉장식품은 5만 2천 개에 이릅니다. 냉장 시설이 설치된 차량이 고가의 차량이고 냉장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동하게 되면은 그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법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비슷한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OCI 군산 공장에서 독성 물질인 사염화 규소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1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반경 500m 농경지 8만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3년 만에 또 이런 사고 또 났어요. 언제 날지 모르는 사고가 그 앞에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강구를 안고 지금도 강구를 안고 있어요. 전북에서 고독성 가스 누출 등 유해 위험물질 관련 사고로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121명이 다치고 8명이 숨졌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근로자의 교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철저한 현장 관리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 발생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사망자의 50% 감소를 위하여 재발생 사업장과 재다발 5대 업종, 서비스 업종과 건설 현장 소자 및 안전관계자 특별 교육과 강국공사, 발주기관, 공공기관의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회법 찾기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JTB 전주방송과 국제로타리 3670지구가 함께하는 초아의 봉사대상 수상자가 확정됐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조용히 성금을 두고 가는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숨은 선행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해를 거르는 법 없이 늘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어디로? 뒤편에 있다는데요? 뒤편에. 남모르게 이어온 선행. 지난 18년 동안 두고 간 돈은 5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온정은 또 다른 온정으로 이어집니다. 얼굴 없는 천사 기념물력 수줍게 놓인 커피 한 봉지. 조용히 기부하고 싶다는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오랜 선행을 지켜봐왔던 지역 주민들도 어느새 그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궁금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저도 좀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재능 기부를 통해 무려 30년 동안 농기계 수리 등의 봉사를 해온 기능올림픽 전북 동호회는 단체 부문에서 공동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5,0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벌이며 군산 자원봉사센터 명예의 전당 1호로 이름을 올린 김영림 씨는
사회봉사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변에 더 많은 봉사자들을 탄생시키도록 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인류가 더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14회 초아의 봉사대상 시상식은 오는 토요일 우석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JTB 뉴스 오정근입니다. 완주군이 모악산 탐방객들을 위해 진달래 군락지를 조성합니다. 남원시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도내 첫 모내기를 실시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연간 100만 명 이상 찾아오는 모악산에 진달래 군락지를 만듭니다. 완주군은 대원사 등산로변에 25만 주의 꽃무릇을 심은 데 이어 이달 말까지 대원사 일원에 진달래 10,000주를 심을 예정입니다. 모악산 탐방객들은 내년 봄 만발한 진달래꽃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남원시에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도내 첫 모내기를 실시합니다. 점도가 우수하고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 남원 신선찰변은 추석 명절에 맞춰 9월 초에 수확돼 햅쌀로 유통될 예정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영농 1번지로 산간부와 중평화부 등에서 밥맛 좋은 쌀이 생산되어 서울 등 대도시로 전국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대표 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엽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오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익산시 농식품유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잼 노사가 이달 들어 처음으로 임금과 단체 협상을 열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한국잼 부평공장에서 열린 제8차 노사협상에서 노조는 군산공장의 고용 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안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복지 축소 등 비용 절감만을 주장해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한편 카오카잼 사장은 노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0일까지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부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1,0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무주와 진안 등 12개 시군에서 인삼과 과수 등 농작물 1,168헥타르가 저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도는 다음 달까지 피해 조사를 실시해 농가에 재해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풍년과 농가소득 5천만 원을 기원하는 농협 스타트업 행사가 익산시 삼기면에서 열렸습니다. 농협은 전국적으로 220억 원가량의 농기계를 지원한다면서 이번에 전달된 농기계로 영농 활동이 활발해져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가 앞당겨지길 기원했습니다.